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입니다. 12월 7일 파동 추천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파동 추천주들 대박나는 종목들 많죠. 카페24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점 상한가 붙었다가 물량이 터지기는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수익 얼마납니까? 지금 135% 수익들이 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파동 추천주들만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수익들 계속해서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요 ADP 민간 고용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일제히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라는 것은 민간 업체 ADP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 부분의 고용 동향을 월급 명세서를 기반으로 통계를 내는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7월달 8월달 나왔던 요 수치 요게 이렇게 튀면서 당시에는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꺾여버리는, 이렇게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데 시장이 밀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상은 끝났고 여기에서 경기 침체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원자재 시장이 먼저 주저앉아요. 그래서 어제 WTI 유가가 급락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70달러 밑에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오펙에서는 상당히 바쁘죠. 푸틴도 바빠서 지금 사우디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유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우디 장관도 오펙 플러스에서는 3월 이후, 그러니까 내년에도 원유 감산이 가능하다라고 강경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오펙은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중동 국가들은 아랍계 민족들이기 때문에 단합이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펙 플러스는 여기에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요, 베네수엘라도 들어가 있고, 남아공도 들어가 있고,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 들어가서 단결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아무리 이렇게 공갈포를 친다고 하더라도 감산을 각 국가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단에서도 공급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에 수요가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가가 하락하고 60달러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경기 회복이 내년에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매크로 쪽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 올라갔고요. 유가는 이제 빠졌고, 국채금리도 4.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나게 국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인데,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빅스 지표는 크게 급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지적인 어떤 변수들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왜 104까지 올라갔느냐? 그것은 유로존 때문입니다. 유로존에서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독일의 실업률들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갔고, 인플레이션도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경기 자체가 주저앉으면서 물가가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유로존에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를 먼저 나설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러면 유럽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한다, 그러면 이것은 달러 강세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달러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즘에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은 유로화가 1.1달러대를 찍고 이게 내려오면서 달러가 다시 튀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신흥국에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들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시장이 전부 다 주저앉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일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경기의 선행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우려들은 여기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경기가 다시 상승 쪽으로 돌아서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경기 침체 우려들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24 급등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다보링크도 파동 추천주였는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10월 16일 장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다음날부터 공략해 보십시오. 그래서 장대 양봉 나왔고요. 그리고 눌러주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파동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고 거래량 터졌다라고 하면 이게 4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번이 급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선 오면 5번이 되고요. 5번에서 다시 6번 갔는데 밴드 돌파 못하니까 21선 밑에서 손바뀜 가져가고 있고 지금 8번 과정들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파동만 알면 아주 쉬워요. 태평양 물산도 오늘까지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도 끝난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동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 잡고 나서 1번, 2번, 3번 나오고 여기에서 4번 나왔죠. 요 캔들 거리랑 터지면서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상한가 갖고 쭉 올라가다가 4번 그 다음에 5번 나오고 늘림목 가지고 6번 갔다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온다? 얘가 21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주가는 조정을 받으면서 어디에서 요 구간에서 아마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쳐 올리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보링크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 추천주는 여러분들이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링크를 댓글과 설명란에 올려놨으니까 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매일같이 추천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찾으러 여기저기 자꾸 뭐 낭인들처럼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 종목들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파동에 따라서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산 리튬 선물 가격 동향까지 주기적으로 올려드립니다. 탄산 리튬 오늘 상한가 같네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선물이 맨날 하한가를 치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탄산 리튬 선물 가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강의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어제도 우리 무료 카톡방에서 무료 라이브 강의를 드렸었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나 12월 그리고 1월 2월 지나면서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는 신호 시그널들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강의 들으신 분들이라면 요 차트 하나 놓고 보시면 매일같이 체크하면 이제 조정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파동에 대한 내용들도 이게 이렇게 다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급등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두 종목을 좀 볼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8월 달에 공략을 했다가 그때 시장이 무너지면서 세력들이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매집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것은 칩셋 미디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어떤 흐름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이시현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준비를 했었냐 하면 자 보세요.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수렴하고요. 바닥 한번 잡았죠. 2바닥 잡았고 3바닥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되고 여기에서 수렴을 하죠.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급등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4번 만들다가 9월달 10월달 시장이 어땠습니까? 개판을 쳤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급락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뭘 보라 말씀을 드렸죠. 여기 매도를 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거는 세력 주포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갖고 있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런 식의 한 번에 급등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간에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1번 파동,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 파동이 나온 이후에 첫 번째 상승 파동은 주로 주포들이 뭘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렸던 물량들을 손바뀜시키는 구간입니다. 물량 소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흐름들이 굉장히 잘 나와서 여기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어디서부터 한다? 이렇게 물량 한번 뒤집어 주고 개인들 손절할 사람 손절하고 나갈 사람 나간 다음에 재매집 과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들어왔고 여기도 들어왔고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수렴하죠. 그리고 이렇게 수렴하는데 볼린저 밴드 돌파 시도가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이시언 시스템도 5,600원, 5,700원대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6,500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주봉 흐름들 보시면은 어떤 흐름들 나와요? 주봉에서 200주선을 위에 얹고 있죠. 그래서 6,500원 갔다가 요거 안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연고점을 다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이시언 시스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칩셋 미디어는 우리가 어디서 공략했습니까? 우리가 11월 2일, 3일 요때 아마 추천이 나갔을 거예요.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게시판 보시면 아시는데 여기에서 이미 상승을 한 7, 80%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파동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볼린저 밴드 돌파가 여기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림목 가져갔습니다. 그럼 얘가 4번이고요. 얘가 5번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N자 파동 가면서 6번 갔는데 볼린저 밴드를 더 세게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5번 다시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흐름들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자, 볼린저 밴드 돌파하면은 어떻게 돼요? 11선 여기에서 N자 파동 나오고 한 방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 내가 스윙 투자 정도로 빠르게 승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여기 잡고 여기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요 구간에서 지금 세력들이 눌림목 만들어주고 계좌 비우면서 운용 계좌 다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쏘는데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는 시세 랠리가 위든 아래든 한번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칩셋 미디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한주식연구소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대한민국 탑 클래스라고 자부를 합니다. 시황 분석뿐만 아니라 파동에 대한 내용들도 추천주들의 수익률들 보시면 어마어마하다는 거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강한주식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여러분들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